조사에도 계엄이 내란죄가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서를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수준이라며 검찰을 깎아내렸습니다. 2024년 봄부터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새로운 표현도 들고 나왔습니다. 파면당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던 경고성, 호소형 계엄 주장을 형사재판에서도 반복한 겁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향할 때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던 개선장군식 행태를 법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셀프 변론은 82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서 국회 봉쇄, 정치인 위치 확인 등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헌재 심판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길게 자기 주장만 이어가는 과정에선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남겼는데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진술을 공작이라고 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은 한술 더 떠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된 게 그대로 헌재 법정에서 나와 웃음을 사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파면 선고와 함께 사실로 인정한 진술인데도 억지를 부린 겁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에 대해서도 누굴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것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격려 차원의 전화였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 격려 차원 등으로 전화했다는 것 믿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헌재에서 판판이 깨진 논리를 형사재판정에서 그대로 반복한 셈입니다. 최근 언론사 취재진이 계엄군에게 겁박을 당하고 취재 장비를 빼앗기는 영상이 고스란히 공개됐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국회에 군대를 보낸 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82분 동안의 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도 내놨습니다. 포고령에서 법률 검토를 충분히 못한 점이 있다며 위헌 위법성을 부정하지 못했고 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법 조항 위반은 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를 대며 합리화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정적 진술이 오늘 상당수 나왔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겁먹은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의 실체가 헌재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내란 공작서를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헌재와 국회에 출석해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계엄군 현장 지휘관들은 오늘도 일관된 증언으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조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는 검사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전사가 의원을 데리고 나온다는 표현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은 사실이냐는 질문에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 이은 일관된 진술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기 특전사 1특전 대대장 역시 의원을 끄집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윤 전 대통령 앞에서 재확인했습니다. 직속 상사인 이상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는 대통령 지시를 전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도 김 대대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담을 넘어가라. 그다음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김 대대장은 이 같은 지시가 오간 통화 내용이 녹음된 휴대전화를 앞서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초기에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것이 이미 헌재에서 실체가 많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지만 첫 재판 증인들은 보고 들은 그대로 기존 진술을 고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오늘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선 얼굴을 찡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도 했습니다. 증인신문이 중구난방이라며 재판부에 불만도 표시했고 무엇을 주장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며 후배 검사들을 깎아내리기도 했는데요.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열린 417호 형사대법정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입니다. 150여 석 규모 방청석이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들어찼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때처럼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빗어 올린 윤 전 대통령은 붉은색 넥타이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 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사동 아크로비스타라며 호수를 말했습니다. 검사가 공소 요지를 읽으며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부분을 언급하자 윤 전 대통령이 미간을 찡그렸고 중앙선관위 장악 대목에서 소총, 케이블타이가 언급되자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배부한 PPT 인쇄물을 한 장씩 넘기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자신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로직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나도 여러 사건 하면서 12.12나 5.18 내란 사건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지만 이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법지식을 과시하며 후배 검사들을 깎아내린 겁니다. 발언이 길어질수록 특유의 손동작이 커지고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모두 발언이 끝나자 생수 한 통을 다 비우더니 옆에 있던 윤갑근 변호사 물도 마셨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도 대놓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증인신문 순서를 두고 중구난방으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해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검찰에서는 12명의 검사가 나왔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도 12명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리포트들에서 뭔가 이상한 점 알아채셨습니까?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전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물론 사진 한 장이 안 보입니다. 재판부가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미 일고 있던 특혜 논란이 더욱 거세지자 법원은 추후에 촬영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그 어떤 전직 대통령에게도 주지 않았던 특혜성 처분에 대한 논란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는 본격 공판에 앞서 법정안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언론사 촬영 신청 2건이 있었는데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촬영 신청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재판부가 다른 사건 재판을 끝냈을 때에는 일과 시간 이후라 피고인에게 촬영 동의 의사를 물어볼 수 없었던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규칙을 보면 촬영 신청서는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 동의와 상관없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촬영 신청서가 재판 하루 전 제출됐지만 재판부가 허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피고인 측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는데도 재판부가 허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한 겁니다. 지금 촬영 중이신데 여러 가지에 있는 관심도 그리고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촬영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17호 법정까지 언론 노출 없이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경호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 46분쯤 자택에서 차량이 나왔는데 윤 전 대통령은 4분 뒤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걸어서 출석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릅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신청서가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며 촬영 허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한 것 아니겠냐며 촬영을 불허한 재판부 결정에 동의 의사를 밝혔는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촬영을 허가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재판이 열렸던 서울중앙지법 연결해서 더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상문 기자, 오늘 재판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왜 파면됐는지 여전히 모르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과 계엄법상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고 결정문에 명시했죠. 대통령은 수백 배, 수천 배 외교 안보, 국정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은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 여러 번 접하셨던 논리일 텐데요. 윤 전 대통령은 또 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결정문 1000마디에 심사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죠.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행태를 형사재판정에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봉쇄한 적이 없다면서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진을 찍으며 담을 넘는 쇼가 다 찍혔다. 국회에 못 들어간 사람은 전혀 없다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을 때도 말들이 많았지만 이후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청이 너무 늦었다고 한 것도 전직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렵고요. 피고인 직업을 묻는 인정신문 때도 직업을 묻지 않고 전직 대통령이죠 라고 직접 대독을 한 부분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과거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재판장 질문에 직업이 없다, 무직이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답변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될지가 궁금한데 그럼 앞으로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늘 시작한 겁니다. 일단 현재까지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38명에 달하고요. 기록도 수만 페이지가량으로 방대합니다. 오늘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조성현, 김형기, 두 계엄군 현장 지휘관이었죠. 검찰 주신문만 끝냈고 윤 대통령 측 반대 신문은 진행하지 못하고 끝나면서 다음 공판 때 이어가기로 했거든요. 앞서 재판부는 2주에 3회 재판 원칙을 확인했는데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판 빈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음 재판은 21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통령 선거 국면을 맞아 MBC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선 주자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40%를 넘어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42%의 응답을 받아 1위를 기록했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0%,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각각 7%, 안철수 의원이 3% 순이었습니다. MBC가 실시했던 직전 조사와 비교해 이재명 전 대표는 36%에서 6%포인트 올랐고 김문수 전 장관은 17%에서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이재명 전 대표가 40대 응답자 가운데 59%, 50대 중에서는 55%의 선호도를 기록하는 등 18세에서 60대까지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70대 이상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23%, 이재명 전 대표 22%,
한동훈 전 대표 20% 순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는 86%가 이재명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호했고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26%, 한동훈 전 대표 19%, 홍준표 전 시장 15%로 나뉘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관계없이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을 때 71%가 이재명 전 대표를 선택했고 국민의힘 후보로는 김문수 전 장관이 22%, 한동훈 전 대표가 19%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5.5%,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는 주요 주자들 간 양자 대결도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의 1대1 대결에서 모두 18%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맞붙었을 때 누구를 더 선호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50%,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32%로 이 전 대표가 18%포인트 앞섰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이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각각 67%, 59%로 특히 높았습니다. 70세 이상은 김 전 장관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62%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선 49%대 31%로 역시 18%포인트 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대결에선 49%대 27%, 안철수 의원과는 48%대 26%로 이 전 대표가 각각 22%포인트 앞섰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중도 확장성이 높게 평가됐던 유승민, 오세훈 두 후보들과의 대결에서도 각각 24%포인트, 20%포인트 격차를 보이면서 이 전 대표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기 대선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대선이라는 응답이 51%로 거대 야당 독주 심판을 위한 대선이란 응답 35%를 16%포인트 차로 앞질렀습니다. 이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은 51%, 정권이 재창출돼야 한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29일 조사와 비교하면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는 응답은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절반 이상의 유권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효과는 부정적일 거라는 응답이 높았고 이 경향은 중도층에서 더욱 뚜렷했습니다. 이어서 이문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 길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초동 자택에 돌아와선 편을 가르듯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윤 전 대통령이 측근이나 지지층에 대한 발언을 통해 차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할지 물었더니 응답자 58%가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고 34%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어떤 영향을 줄지 물었더니 57%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답했고 긍정적 영향이 크다와 영향이 없을 것이란 답변은 각각 18%에 그쳤습니다. 중도층 여론은 더 뚜렷했습니다. 66%가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답했고 긍정적 영향이라고 답한 사람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막 시작된 가운데 직권남용, 내란죄, 공청 개입 등 혐의로 계속 이어질 수사 중 구속 가능성에 대해선 파면되었으니 구속해도 문제없다는 응답이 61%로 전직 대통령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 34%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권영세, 권성동, 이른바 친윤 지도부를 재신임하며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 결정을 두고선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7%로 과반을 넘긴 반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21%에 불과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데 대해선 문제 있다 48%, 문제 없다 43%로 어느 답변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도층에선 문제 있다 55%, 문제 없다 38%로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 17%포인트 차이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현안으로는 41%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국민통합과 전 정부 비리 청산이 각각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네, 그럼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서 정치팀 지윤수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윤수 기자, 일단 이재명 전 대표 선호도가 지난 조사 때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요. 선거 때마다 중도층의 민심이 어디로 가냐가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이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1,004명 중에서 390명이었는데요. 지난 조사보다는 비율이 늘었습니다. 이들이 누구 선택했는지 보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7%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양자 대결에선 상대 누구와 붙든 이재명 전 대표가 중도층의 과반 이상 지지를 얻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오차 범위를 고려해도 이재명 전 대표가 상당히 앞서는 거죠? 네, 선거는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 중원 싸움이라고들 하잖아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전 대표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구도에서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42%인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친 야당 지지율 47%에는 아직 못 미칩니다.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유보층은 17%인데요. 유보층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중도층 표심을 누가 많이 가져가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주말 사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했잖아요. 후보군에 좀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는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사가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루어진 거라서 두 사람의 경선 불참이 반영되진 않은 건데요. 중도층 양자 대결에선 큰 차이는 없었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들을 지지했던 중도층 표심이 어디로 갈지 국민의힘 1차 경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조사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군에 없잖아요. 한 총리가 만약에 조사에 이제 들어갔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는 만큼 이번 조사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가 포함된 일부 다른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요. 벌써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을 제쳤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총리 사출론 자체가 후보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경선에 김 빼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했고 홍준표 전 시장도 철딱선이 없는 중진 의원들이 설치는 것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경선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외부 인사를 영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윤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 첫 공식 행보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를 약속하면서 미래산업 성장 정책을 앞세웠는데요. 본격 행보에 나선 이 전 대표와 달리 비이재명계 김두관 전 의원은 민주당의 경선 규칙에 반발하며 경선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손바닥만한 인공지능 칩을 들고 살펴봅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당내 경선 첫 행보로 AI 반도체 업체를 찾은 이 전 대표는 첫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 원 시대, AI 3대 강국 도약을 제시했습니다. 국가가 미래 산업에 지분을 갖도록 한다는 한국형 엔비디아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세상이 거의 문자 발명에 준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것 같아요. 공공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 분야 핵심 자산인 그래픽카드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재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무현의 지방분권 정책 계승을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입장을 선제적으로 밝혔습니다. 내란 소굴인 용산을 하루도 써선 안 된다며 서울과 세종 공동집무실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며 경선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이재명을 뒤쫓는 비명계 3인의 4파전 구도는 경선 시작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이 권리당원 비중을 절반까지 반영하도록 결정한 데 대해 김두관 전 지사가 특정 후보, 즉 이재명 전 대표를 추대하는 것이라며 경선 거부를 선언한 겁니다. 다만 김경수 전 지사는 당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혀왔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국민경선 전통이 깨졌다면서도 경선은 완주하기로 했습니다. 밭을 가리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당당히 경선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경선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전국 4개 권역별 순회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7일 수도권과 강원, 제주 권역 경선을 끝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의 마지막 도전이라면서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주장했는데요. 다른 주자들은 주로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을 공략하며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양자택일 대선이라며 야당과 당내 경쟁 주자를 동시에 겨눴습니다. 국회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내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의 맨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의 3세판 마지막 도전이라며 국민 통합과 경제 규제 완화 등을 내걸고 사형수 6개월 내 사형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현혹되지 않습니다. 홍준표가 집권하면 반드시 사형 선고 받은 사형수는 6개월 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경북 안동을 찾아 하면 된다는 박정희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라며 보수층 표심에 호소했고 부산을 찾은 안철수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부울경을 겨냥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일부 후보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를 무소속으로 출마시켜 대선 직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거라는 친한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당의 화합을 해치는 발언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8명이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은 1차 경선을 거쳐 22일에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형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주부터 한덕수 총리 차출론 바람이 거셌지만 당장 한 총리가 경선에 뛰어들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외부 최대 변수는 사라진 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온 탄핵 반대파와 친윤계가 줄을 이루게 된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두고 벌써부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힘에서 불거진 대선 출마 요구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다만 현안인 관세전쟁 대응을 언급하며 마지막 소명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선 한 총리가 당장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진 않을 거란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경선은 한 총리 차출 없이 10명 가까운 후보들의 혼전 양상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건 한동훈 안철수 후보뿐.